요즘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넌 누구 뽑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엔 나는 이재명 뽑을 거야.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지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성 친화적이잖아. 이재명은 여자들 편 아니야? 이런 대답들이었어요. 실제 통계를 봐도 20, 3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솔직히 저도 개엄 전까진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성 친화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실체와 그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형수 욕설 사건인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거친 욕설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한테 한 욕도 아니지만 정말 듣자마자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재명은 가족 간 다툼에서 자신의 형수에게 여성의 중요 부위를 언급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의 녹취록은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민주당에선 유포시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가족 문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바로 그의 아들인데요. 이재명의 아들은 친할머니의 장례식 바로 다음날 도박을 했다는 글과 마사지 업소에 후기를 올려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들에 음담패설이 담긴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안마방 후기를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들이 맞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재명의 아들이 썼던 아이디와 똑같은 카톡 아이디를 사용한 리버의 넘김이라는 계정이 발견된 건데요. 이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진짜 살면서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기고 싶다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리버의 넘김 아이디도 삭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30살 김모 씨는 어젯밤 서울 암사동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학력 차이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30살 공모 씨와 공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공 씨의 아버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재명의 조카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숨어있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자친구를 19번, 어머니를 18번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전신골절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이재명이 직접 변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자신의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엄청난 논란이 됐죠.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급히 사과했지만 유족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은 2차 가해가 됐습니다. 편집에서 출입자들이 이미 머리통에다 까먹는 지금도 못 가고 내한테 갔으니까 사람 개혁적으로 지켜놓고서 너무 가정을 갖다 망쳐놓고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또 한 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여성의 안전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내놓았던 또 다른 공약입니다. 2017년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과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시죠? 저는 말하면 지킨다는 거.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 30% 발언이 큰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뜻한 거지 진짜 성소수자를 지칭한 건 아니었다며 실수라고 급히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순간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부른다던가 연도나 숫자 등을 착각하는 정도지 여성을 소위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만약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여성을 지칭한 게 맞다면 평소 그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겠네요. 그리고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점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차별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 법은 해석이 너무 모호해서 일상적인 의견 표현조차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남녀를 통합하려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오히려 남녀를 갈라치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열렸던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군 가산점 부활 공약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남녀 구분 없이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똑같이 받는 구조였던 거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군대가 징병제가 아니라 자원입대 방식이었다면 군 가산점 줄 테니까 군대 가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지원할까요? 대부분은 가산점 안 받고 군대 안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자라서 주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시간과 자유를 내놓은 군 복무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굳이 여성 피해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남녀를 갈라치는 건 오히려 본인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정작 이재명 후보 본인은 군 면제자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이 그래도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 이거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인식이 제일 크게 박힌 건 바로 계곡 정비 사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계곡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계곡을 만들었다는 이러한 영상들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때부터 이재명은 일은 잘한다 라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계곡 정비가 자신의 큰 업적이라며 꾸준히 자랑해왔고 경기도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계곡 정비를 했다며 전국 최초 실시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실시는 경기도가 아니라 울산시의 울주군이었고 경기도에서 시행되기 전에 이미 남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정책이었어요. 남양주에서 경기도 전역에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창해 드렸습니다. 잘했다고. 네네네. 먼저 계곡 정비를 그러면 누가 먼저? 먼저가 뭐 중요하겠어요. 거기서 먼저 한 거 맞습니다. 남양주 시장은 자신의 계곡 정비 사업이 좋은 성과가 나자 경기도가 1년 뒤 은근슬쩍 업적을 가로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남양주시 홍보비보다 경기도 홍보비가 무지하게 많아요.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내면요. 그냥 죽어라 써줘요. 또 남양주시장 조광안이 한 거는 요만큼 나왔으면 경기도에 이재명이가 했다는 건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처럼 은근슬쩍 숟가락을 놓은 거죠.
또한 이재명 후보 하면 기본소득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퍼주기식 정책이 도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무려 2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퍼줬는데요.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기존 계획상 2029년까지 갚기로 했던 걸 갑자기 심사 당일에 2035년까지로 연장해버렸고, 부족한 건 또다시 새로운 빚을 내서 돌려막는 차환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없이 대선 출마로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죠. 경기도 하나로도 이런 상황인데 전국 단위로 이런 정책이 펼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딱히 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기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켰던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GTX, 하남 스타필드, 테크노밸리 등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경기도민의 생활을 이롭게 한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일을 잘한 사람은 본인이 어필하지 않아도 그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번 영상 편집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러한 내로남불식 모순에 화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정치는 편집된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순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선거에 여러분이 행사할 소중한 한 표를 신중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